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퉁이 책방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요 좀 특별한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 바로 여러분께 9월 한 달 동안 제가 어떤 책을 구매했는지 그리고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제가 읽은 책들 중에는 이미 리뷰를 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샀는지, 아직 읽지 않은 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리뷰할 책들은 무엇인지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많은 북튜버 분들이 언박싱 영상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택배를 주문을 해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잘 참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퇴근을 하고 나서 바로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직접 읽어보고 겉표지도 봐보고 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제가 산 책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렇게 11권의 책을 9월 동안에 사서 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른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책을 읽은 거는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일하고 병행을 하려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하나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책입니다. 보통의 존재라는 책이죠. 저는 사실 이 책을 두 번째 사는 거예요. 옛날에 2009년에 아마 초판이 나왔을 때 읽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 책 제목 자체가 굉장히 감수성이 있죠. 보통의 존재. 꼭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목에 이끌려서 이 책을 사서 봤었어요. 이석원 씨는요, 언니네 이발관이라는 그 밴드의 멤버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이 분의 어떤 그런 팬덤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우울하고 그러면서도 곳곳에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어서 읽다가 피식피식 웃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우울한 감정, 그 안에서 자주 섞인 웃음 이런 것들을 좋아하신다면 이런 책을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게다가 이 책은요 베스트셀러에 계속 오래 있었고요. 수필 부분에서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여기가 모두 다 까만색으로 돼서 한정판으로 나왔었던 책이기도 해요. 저는 그때 사지 않았고 이번에 다시 한번 사서 읽어봤는데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렇게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레베카, 이것도 다 읽었습니다. 이 책을 접하게 된 동기는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레베카라는 영화를 보고 원작 소설을 꼭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80주년 기념판이라고 해서 한국어판으로 샀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번역판의 한계를 조금 느끼면서 원문은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원문으로도 샀어요. 아직 한 번도 읽지 않은 아주 새 책입니다. 요즘 또 관심이 있는 분야가 글을 쓰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법에 관련된 책을 3종류를 샀었어요. 우선 요 소설 쓰기의 모든 것 4권 대화편이에요. 제가 이거 1권을 읽었는데 이게 총 5권으로 되는데 이번에 바로 4권을 샀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알라딘의 중고 매장에 갔더니 그 당시에 남아있던 거가 이 대화 4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라도 샀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읽기 시작을 했는데 이 작법서는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라라는 지침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책이어서 두루뭉술하지 않고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트레이닝하면 저도 능수능란한 작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글 쓰는 삶을 위한 1년과 안톤 체호프처럼 글쓰기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저는 모처럼 뭐 하기, 아니 뭐뭐 하는 방법 이런 종류의 책은 좋아하지 않는데 이 책은 샀어요. 왜냐하면 부제가 너무 좋아서 그랬거든요. 좋은 신발과 노트 한 권. 즉 글을 쓰기 위해서는 좋은 신발 한 켤레와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내용을 담고 있죠. 저도 모르게 이거를 단숨에 샀던 기억이 나네요.
글 쓰는 삶을 위한 1년입니다. 이 책은요 12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서는 뭐 일기를 쓰기,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단편소설 쓰기 해서 각 달마다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글쓰기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용서로서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도 샀습니다. 제가 약간 원서 욕심이 많아요. 책 표지에 따라서 원서는 보통 고르는 편이고요. 책 표지가 이쁘면 되게 많이 자주 사요. 요거는 패트릭 모디아노의 In the Cafe of Lost Youth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그 프랑스 작가가 불어로 쓴 책이에요. 그런데 영어로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온 책이었는데 제가 이 책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딱 덜컥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원어가 프랑스어였다라는 거. 밀란 쿤데라의 농담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어로 이미 읽었었어요. 이거는 책 표지가 예뻐서 샀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자주 읽지 않는 과학서예요. 근데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책은요, 제가 소설을 읽다가 조금 머리가 감정적으로 격해질 때면 이렇게 과학서를 다시 꺼내서 읽는 편인데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허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아마 조만간 이거 리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강추예요, 강추. 나머지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은 문학도 있습니다. 하나는 콜레라 시대의 사랑, 그리고 하나는 파리대왕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사실 이 책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 책은 좀 사연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리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왜 제가 이 책을 읽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왜 리뷰를 하게 됐는지 좀 사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나서 바로 리뷰를 한 10월, 11월 그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9월에 제가 지른 책들 재밌게 보셨나요? 첫 하울 영상이라 많이 부족하고 뭔가 실망스러운 것도 있었겠지만 그냥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